안녕하세요, 카솔루션입니다. 오늘 나눠볼 얘기는 중고차 성능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주위에서 한 번 정도는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무사고라고 알고 산 차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고차였다.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 보고 시작할게요. 자, 먼저 중고차 성능. 중고차가 매매단지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상품화 작업입니다. 상품화 작업을 하기 전에 혹은 상품화 작업이 마친 후에 중고차 성능을 보게 되는데요. 매매단지 근처에 보면 중고차 성능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 가서 중고차 성능을 보게 돼요. 그런데 왜 사고 차량이 무사고로 둔갑이 되는 걸까요? 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가 먼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아마 몇 년 됐을 거예요. 지금 이제 위에 보시면 이제 크라이슬러 차량인데 얼핏 봐도 굉장히 큰 사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사고면 휠하우스 판금 정도까지는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자신이 예전에 전손 폐차한 차량이 무사고 매물로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해서 보배드림 유저가 제보를 한 거예요. 이 차량이고요. 지금 밑에 내용을 보시면 이 차량의 등급이랑 뭐 이것저것 옵션을 써놨는데 밑에 보시면 차량 관리 정말 잘 되어 있는 특 A급 차량입니다. 실키로수와 무사고 차량임을 강조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걸 자기가 판 차량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내용이 보면 정말 무사고 차량임을 뭐 강조드립니다. 이렇게 써놓고 밑에는 뭐 경정비 다 해놨다 써놨는데 알고 보면 이런 사고가 났던 차량입니다. 근데 SK 엔카에다가 지금 무사고 차량이라고 올려놓은 상황이죠. 예, 요 차량이 심지어 전손 폐차한 차량이거든요. 네. 사고 이력만 검색해보면 전손 차량이라는 걸 누구나 쉽게 알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근데 무사고 차량이라고 올려놓은 거죠.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허위 매물한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좀 오래된 얘기거든요. 제가 이 사진을 아마 한 4년, 5년 전에 갖고 있었던 사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사건입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허위 매물도 많았고, 특히 뭐 SK 엔카나 뭐 보배드림에 허위 매물을 올리는 딜러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사고 차량을 무사고로 올리고, 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똑같이 허위 매물 하는 거예요. 오면은 뭐 사실 이 차는 사고차다 뭐 이렇게 해서 다른 차를 판매를 하겠죠. 근데 요즘에는 사실 이런 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고 차량을 무사고라고 올리고 판매하는 행동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SK 엔카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사고 차량을 무사고로 올려서 판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SK 엔카에서 사고 이력이 안 올라와 있는 차들은 간혹 있습니다. 그런 차들은 아예 패스를 하시고요. 사고 이력이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사고 차량을 사고차로 올리는 거는 요즘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안심하셔도 되는데 제가 하나 더 기사를 준비했거든요. 자, 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2021년 5월 26일 날 올라온 뉴스예요. 제목을 보면 수리비 3천만 원. 중고차의 완전 무사고 황당 판정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뉴스였습니다.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앞에 있는 S클래스 마이바흐 차량인데요. 트렁크, 그 다음에 지금 뒷범퍼, 뉴스 기사로만 봤을 때는 뒤쪽 이제 백 판넬까지 판금이 들어간 차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리비가 대략 3천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이 차량을 내가 이제 판매하려고 알아보니까 무사고, 그냥 무사고도 아니고 단순 교환 무사고도 아닌 완전 무사고가 나온 거예요. 지금 보시면 밑에 보시면 저 사고 차량이 지금 봤을 때 완전 무사고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저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삼촌한테 아우디 Q7이라는 차량을 매입을 했었어요. 뭐 삼촌한테 받아온 거니까 그냥 성능장에 맡겨가지고 성능을 봤습니다. 그리고 성능 본 그대로 업로드가 되었고 그 차량이 이제 판매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그 차량을 알선한 딜러한테 연락이 왔는데 무사고였는데 이 차량이 뭐 교환이 한 두 개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삼촌 차량이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와서 판 거고 성능장에서 무사고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그냥 무사고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성능장하고 제가 통화를 했었는데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그 당시에 제 차량 성능을 맡아주셨던 그
분이 성능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사고를 제대로 판별을 못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중고차 성능 상태 점검자라고 해가지고 어디서 성능을 받고 여기 써 있고요. 여기에 그 성능을 본 사람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실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발급이 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실제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주고 자격 없는 사람이 성능을 보게 하는 성능장들이 간혹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능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성능을 본 경우,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일들이 저는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성능장도 차가 엄청 많이 들어오니까 직원을 막 두세 명 써요. 근데 그 직원분들이 사실 성능 점검을 할 수 없는 사람이죠. 네. 근데 차가 너무 많으니까 그분들한테 기술을 가르쳐주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분들이 성능을 보게 해요. 근데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성능 점검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이런 사태가 저는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가장 좋은 방법은 중고차 성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딜러나 아니면 요즘에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뭐 차 한 대 봐주는데 10만원 뭐 이렇게 받고 대행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과 함께 동행을 하거나 혹은 정말 중고차 성능을 제대로 잘 볼 수 있는 딜러랑 같이 동행을 해서 차를 구입하시는 방법이 사실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고요. 이미 중고차를 구입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거나 내가 무사고라고 알고 산 차가 알고 보니 교환이 있거나 뭐 사고차였다, 그런 경우에는요, 일단은 해당 딜러에게 전화를 하시고요, 이런 일이 발생됐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성능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능보험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시거나, 혹은 보통 성능장에서 그냥 그런 경우에는 과실을 인정하고 그만큼 책임을 져주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성능장에서도 뭐 나몰라라 한다, 그런 경우엔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민사소송 걸어서 하시면 거의 처리가 다 가능합니다. 뭐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지금은 어느 정도 처리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중고차 구입을 하셨는데 누유가 없다고 해서 구입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누유 생기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한 달에 2,000km 안에서는요 성능 보증이 다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 무상으로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실 성능 기록부로 장난치는 딜러들이 많이 없어요. 성능장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성능 가지고 장난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간혹 지금 이런 뉴스 같은 일들이 생기는 거는 일부의 성능장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바쁘다는 이유로 맡기는 거죠. 네, 그런 경우에 아마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뭐 여기 뉴스에도 보면은 이 기자분이 뭐 중고차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는 분인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보시면 이제 개인이 운영하는 검사소는 수입차를 점검할 실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태만 등으로 성능 검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내용 자체가 그겁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이런 검사소에 자격이 있는 분이 있는데 다른 분들을 이제 가르쳐서 사용하거나, 그래서 사실 실력이 부족한 거죠. 네.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맡기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중고차를 구입하실 때는 당연히 무사고 차량을 구입하시는 게 좋고요. 성능기록부에 무사고라고 나와 있더라도 정말 무사고가 맞는지 판단할 수 있는 분과 함께 동행을 해서 구입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 카솔루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